러스 스테거는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고등학교에서 운전교육과 야구 코치를 맡고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신망 높은 교사였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인이었던 졸린과 결혼해 4년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과 사별한 여성 바바라 포드와 재혼하게 됩니다. 바바라는 지역의 의대에서 행정비서로 일을 하는 두 아들을 둔 미망인이었고, 러스는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약 9년간 지속되었고, 교회 활동과 주말 근무, 아이들 양육까지 겉보기엔 평범하고 헌신적인 가족이었죠. 하지만 1988년 2월 1일 새벽, 그 평화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의 조용한 동네에서 의심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들려온 곳은 바로 러스와 바바라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비교적 정돈돼 있었지만 한 남성이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죠.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고, 그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3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 바바라 스테거는 사건 직후 경찰에게 러스가 최근 빈집털이를 걱정해 잠들 때마다 베개 밑에 25구경 장치를 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시간 아이가 화장실에 다녀왔고, 남편이 아이를 침입자로 오인할까봐 베개 밑에서 그 장치를 치우려다 베개 밑에서 실수로 발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현장도 다툰 흔적 없이 깔끔했습니다. 사건은 곧 매우 운이 없었던 비극적인 사고로 처리되었죠. 러스 스테거는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매우 좋던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문을 열어두는 조언자였고, 학교 관계자들은 그를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비록 이혼했지만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그의 전처 졸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린은 러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러스는 이혼 후에도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졸린은 소식을 듣자마자 단번에 그건 절대로 사고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러스는 생전에 바바라에 대해 여러 번 불안함을 토로해왔다고요. 바바라는 러스 몰래 계좌에서 큰 돈을 인출했다 들켜서 다툰 적도 있었고, 다른 남자와의 불륜을 러스에게 들킨 적도 있다고 졸리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스는 10년 전 바바라의 첫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졸리는 말했죠. 바바라의 첫 번째 남편, 레리 포드 역시 25구경 도구에 의해 침대에서 사망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이 도구를 청소하던 중 실수로 발사되었다고 진술했고, 사건은 사고사로 처리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바라는 두 남편을 같은 방식의 사고로 잃은 기구한 미망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두 남편을 해치고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냉정하고 계산적인 여자였을까요? 이제 수사팀은 그 실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두 명의 남편 모두 같은 유형의 사고사, 두 현장에 모두 바바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러스는 당시 주방위군에도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구에 관해서는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러스가 바바라의 주장대로라면 별다른 자극을 주지 않았음에도 사고로 발사될 수도 있는 민감한 장치를 베개 밑에 두었다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힘들었죠. 가장 먼저 의심받은 건 그 장치가 바바라의 말처럼 큰 자극 없이도 발사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바바라는 헤어 트리거, 즉 머리카락처럼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방아쇠가 당겨지는 민감한 구조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실험 결과 방아쇠는 4파운드, 즉 약 1.8kg 이상의 힘을 줘야 작동되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방아쇠가 당겨질 수 없었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강한 힘을 줘야 작동되도록 설계된 도구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탄도였습니다. 부검 결과 발사체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해 러스에게 해를 끼쳤는데, 바바라의 주장대로 베개 아래에서 사고로 발사되었다면 탄의 방향은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향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탄 피의 위치도 바바라의 말대로 일어났던 사고라면 이상했습니다. 러스의 머리맡에 있던 해당 금속 잔해는
그 장치의 작동 방식상 발사자의 오른쪽 뒤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묘사한 발사 위치에선 그 자리에 탄피가 있을 수 없었죠. 이는 바바라가 침대 머리맡에 서서 누워있는 러스의 뒷모습을 향해 공격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바바라의 진술과는 반대였고 이는 바바라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경찰은 바바라에게 당일 상황을 직접 재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바라는 망설이면서도 시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곧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치를 어떻게 손에 들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듯했고 자신의 손에 있었던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자세가 어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재연 중 계속해서 러스의 자세와 자신의 손 위치를 바꾸며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처음엔 도구를 건드렸을 때 왼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형사가 대신 누운 러스의 위치를 자꾸 바꾸어 말하며 시연 장면 전체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손을 어디에 두었는지, 몸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는지에 대해 혼란을 드러냈고 형사가 그 자세는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할 때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멈추곤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으며 실제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맞추려 애쓰는 중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은 사고가 아님을 확신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해친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바바라는 러스가 사망하게 되면 그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 2건의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바바라의 경제적 배경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부 금융서류에서는 그녀가 러스의 서명을 위조해 몰래 대출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바바라는 전체적인 가계 수입에 비해 씀씀이가 큰 편이었고 외부에서 보기에 그녀의 생활 수준은 실제보다 훨씬 여유 있어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 작성된 유언장에서도 러스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바라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전 남편 레리 포드 사망 당시에도 전 재산을 상속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번 모두 그녀는 도구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그들의 죽음 이후에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상태가 되었던 셈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배심원단은 바바라의 증언과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그녀가 당시의 거짓 설명을 재연 영상에서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물증이 공개됩니다. 바로 러스 스태거가 사망하기 3일 전 직접 녹음해둔 10분 분량의 오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테이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녹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누군가 들어줄 것을 믿으며 자신의 불안을 테이프에 담았습니다. 테이프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바바라에 대한 의심과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바바라 스태거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러스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며 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러스 스태거는 죽어서도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전했고 그의 마지막 기록은 정의가 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러스의 죽음으로 그녀의 첫 남편 레리의 사고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레리 포드의 가족들은 그가 실수로 스스로를 쐈다는 설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건은 끝내 사고사로 처리되었고 별도의 기소나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러스 스태거 사망 사건에서 유사한 정황이 반복되며 첫 번째 남편의 죽음 또한 재조명되었지만 아쉽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두 남편이 모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러나 그 우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 러스 스태거 사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